우리나라 경제의 정말 중요한 축이죠.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생명줄이 될 수도 있는 법, 바로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인데요. 오늘 이 법이 대체 뭐고 왜 나왔는지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이게 뭐냐면 단 일주일 만에 태양광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무려 25.5%나 폭등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쓰는 바닥장판이나 파이프 같은 거 만드는 데 쓰이는 PVC 있죠? 이 가격도 일주일 만에 2.8%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특정 품목만 이루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원유 가격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1.5% 오르면서 석유 화학 제품들의 원가 부담을 근본적으로 계속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만드는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정작 이걸 사줄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58.2까지 떨어졌다는 건 한마디로 이제 소비를 줄이겠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거든요. 자, 이렇게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는데 과연 한국 석유화학 이대로 괜찮을까요?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드디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특별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게 어느 한쪽 정당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당도 야당도 각자 법안을 내놓을 만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야말로 초당적인 움직임인 셈입니다. 아니,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안 좋길래 정부까지 나서서 이런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산업이 마주한 문제의 본질,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허리띠 좀 졸라매고 버티면 지나가는 그런 일시적인 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산업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구조적 위기를 만든 원인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공장을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젠 만들어도 팔 데가 오는 공급 과잉 상태고요. 둘째,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마지막으로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쟁이나 무역 분쟁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치니까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처참합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의 흑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막대한 적자만 남았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은 이익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야심찬 계획이죠. 이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은 크게 5가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세금이랑 전기요금을 깎아줘서 당장 나가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복잡한 규제들을 풀어줘서 사업을 바꾸는 속도를 확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파격적인 게 바로 저 5번째, 공정거래법 예외 조항이에요. 원래는 안 되지만 지금은 위기니까 기업들끼리 힘을 합쳐서 생산량도 조절하고 인수합병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는 거죠. 물론 모든 계획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있겠죠?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고 또 뭘 감수해야 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왼쪽을 보시면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숨통이 트이겠죠. 당장 비용도 아끼고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얻게 되니까요. 하지만 오른쪽의 우려처럼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 지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획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정치 상황에서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서 실제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특별법은 시대의 변화에 힘겨워하는 다른 전통 산업들을 구하는 성공적인 청사진이 될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잠시 막아주는 일시적인 방패에 그치고 말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